그 옆에 짝이 있는데 뭐가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민법을 공부하다가 분산의 결론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면 언니한테 물어봐요. 근데 언니가 3번 정도 나는 그냥 외워버려.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버려. 그러면 짝을 바꿔야 됩니다. 그분하고 계속 1년 동안 갔다. 그럼 둘 다 불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한 달이나 2달 동안 계속 같이 짝을 해가지고 자리가 바뀌어지면 좀 서먹서먹해지는 거야. 쟤가 왜 나하고 옆에 안 앉지? 내가 무슨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옆에 짝을 한번 찔러보는 거야. 언니 이해돼? 이해 안 돼. 그냥 나는 외울 거야. 그걸 3번 이상 한다. 그러면 빨리 자리를 바꿔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케이스 한번 가보자고요. 부동산학 개론이 매우 쉬운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쉬워서 이분이 부동산학 개론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학 개론이 쉬운 사람은 점수가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부동산학 개론의 특징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저는 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 선생님, 단갑? 썰렁. 그게 아니라 마인드가 잡히면 부동산학 개론은 한 번 마인드만 잡히면 점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일 것 같다. 그 마인드가 잡히면 부동산학 개론 점수가 잘 안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이게. 근데 그 마인드가 잡히지 않으면 끝까지 힘들어요. 부동산학 개론이.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잘한 사람은 점수가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봤는데 90점을 득점했어요. 민법 미쳐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학원은 오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민법은 37.5를 맞았어요. 미쳐버리죠. 자, 총점 가볼까요? 총점은 120. 그래요, 미안해요. 자, 120.5. 예. 큰일 났네. 제가 2번 또 실수하면 이제 강사를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총점 127.5입니다. 평균 가보죠. 평균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다, 이거. 요 가락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부동산 결혼 적당히 했습니다. 80점. 민법 40점. 총점 몇입니까? 120점. 평균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이걸 축합격이라고 해요. 축합격. 합격이잖아요. 합격.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60점 맞고 60점 맞고. 그러면 120점. 그러면 60점. 합격, 불합격? 합격. 됐죠. 그럼 1번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2번이나 3번처럼 공부해야 되죠. 요 2번의 반대가 있겠죠. 2번의 반대는 부동산학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이 힘들어서 부동산학 결혼은 겨우 40점 맞췄습니다. 민법은 80점 맞췄습니다. 그럼 역시 120점이고 60점이고 합격, 불합격, 합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가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 2번하고 4번을 볼래요? 2번하고 4번을 보면 부동산학 개론만 보자고요. 부동산학 개론은 일단 40점이 넘겨줘야 돼요. 40점 미만으로 갔다. 부동산학 개론인 40점 미만으로 가면 민법을 아무리 많은 점수를 맞춰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100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민법 100점 맞았는데 부동산학 개론 37.5 맞았다. 불합격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민법이든 부동산 개론은 4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4번 케이스는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으로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럼 민법은 부동산학 개론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입니다. 자기 점수는 60점이거든요. 민법도. 민법도 자기 점수 60점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법에 80점을 득점을 하면 자기 점수 60점을 빼고 20점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 20점 도와줄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케이스 봐봐요. 1번 케이스는 부동산학 개론은 자기 점수 60점이고 플러스 30점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민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상대방 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근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점을 득점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든 민법이든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입니까? 20점이에요. 20점 이상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동산학 개론이 30점 맞았다. 그래서 민법에서 30점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민법은 부동산학 개론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왜? 부동산학 개론이 30점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든 민법이든 상대방 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입니다? 20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은 자기 점수는 몇 점이고? 60점이고. 그럼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이면 부동산학 개론은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이 만점. 그러니까 목표 점수 만점은 100점에 몇 점입니까? 80점이라는 소리죠. 80점. 의미 아셨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100점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근데 여기 대학교에서 부동산학 개론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박사학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시험 공부는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민법 빼버리고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몇 점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민법까지 고려 안 나오면 몇십 점? 80점 맞으면 되죠. 100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점수만 맞추면 된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자, 시험 공부할 거니까 목표 점수는 최소 40점. 최대는 얼마? 80점. 이렇게. 근데 자기 점수만 보면 60점이죠. 그래서 과목별로 60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16년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딱 한 분 봤습니다. 어떤 분 봤냐면 모든 과목을 60점 맞은 사람을 봤어요. 모든 과목을. 그걸 딱 한 번 봤거든요. 그 야간반에 직장 다니면서 하신 분이 있는데 한 7, 8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목 60점이야. 그래서 60점.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남자여가지고 어려서 그랬는데 네가 수석이라 그랬습니다. 수석이잖아요. 전부 다 60점 맞으니까. 근데 완벽한 수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완벽한 수석이 되려면 전부 다 안 상태에서 일부러 60점 맞추는 거야. 그냥. 모든 과목을. 부동산 개론 24개, 민법도 24개 이러고 맞추는 거야. 그래야만이 전부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잘 찍어서 맞췄겠죠. 그렇죠? 60점 맞으신 분이더라고. 그분이 수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 방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 그럼 60점 맞는 공부를 하려면 그럼 몇 점을 맞춰야 되냐면 민법이든 부동산의 개론이든 전부 다 40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럼 40문제가 출제되면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될 문제는 24개입니다. 24개를 맞추면 60점이에요. 그러면 24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16개는 틀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16개를 틀려도 된다. 저하고 부동산의 개론을 공부할 건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 3개를 쳐줘요. 3개를 쳐주는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제가 앞으로 별표 3개 이렇게 하거든요. 별표 3개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별에다가 3을 쓰거든요. 이게 별표 3개야. 그럼 이 별표 3개 그러면은 최근 10년 동안 5번 이상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서. 그럼 별표 3개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5번 이상 나왔다. 그럼 2년에 한 번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제가 별표 3개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껴버려 그냥. 하지 말아버리라고. 몇 개 제끼면 돼요? 16개.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선생님 난 다 알고 싶어. 그럼 떨어진다는 거. 부동산학 개론 전부 다 알았다. 알고 싶다. 책에 있는 내용. 그럼 민법은 언제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힘들면 하지 말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16개를 틀려도 된다. 그러면 24개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 했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 했습니다. 그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60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 했는데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 모의고사도 보고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가 이제 무슨 말이냐?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건데 기출문제는 이미 출제됐던 문제. 요 이미 출제됐던 문제가 기출문제고 실제로 40문제를 받아보면 거의 20개 이상은 최소 20개는 그동안 나왔던 것에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20문제가 전부 다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지문은 제가 수업할 때 말하겠지만 어떤 지문을 보면 똑같게 10번 이상 나온 지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여기 40문제가 출제되면 부동산의 결혼 40문제가 출제되면 최소 20문제는 익히 여러분이 아는 문제예요. 20문제는.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했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문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것도 있고 가끔씩 안 들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올해 시험 40문제 중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한 문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거 안 알려주셔서 불합격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39개 맞추면 되잖아. 그거는 틀려버리고 안 알려준 거 나와서 그것 때문에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왜? 부동산학 결혼에 범위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60점 알려드린다는 60점? 그러면 익히 하는 문제가 여기 20문제인데 20문제하고 그다음 좀 어렵고 안 배운 내용도 나오고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나고 이게 20문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를 많이 맞춰야 돼요?